오늘 들어온 의뢰품은 꽤 특이합니다. 금속 스크랩도 아니고 전자부품도 아닙니다. 오늘의 의뢰품은 바로 대형 그림을 파쇄한 조각들입니다. 언뜻 보면 색종이를 잘게 썰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금빛 조각들이 확인됩니다. 넓게 남아있는 금박도 있고 아주 얇은 금색 선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금을 추출한다는 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장식화나 고급 그림, 불화, 공예 작품 쪽에서는 금박이나 금색 안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품도 그런 계열로 보입니다. 전체 그림의 완성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파쇄된 조각들을 보면 그림의 특정 부분마다 금이 표현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넓은 면으로 금박이 올라가 있고 어떤 부분은 문양이나 선처럼 금색 안료가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한 덩어리로 균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조각마다 형태도 다르고 금이 남아있는 방식도 다르고 표면 상태도 제각각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큰 금박 조각들입니다. 빛을 받으면 확실히 반사가 강하며 일반적인 노란색 물감과는 느낌이 다르고 얇은 금속막 특유의 광택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조각 전체가 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박층을 떼어내서 뒤집어 보면 앞면은 금빛으로 반짝이지만 반대쪽은 노란 계열의 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조각의 두께 안에는 금박만 있는 게 아니라 금박을 붙이기 위한 접착층이나 바탕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는 금색 면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 금은 그 표면에 얇게 올라간 층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오늘 준비된 전체 재료의 무게는 0.69kg입니다. 이 무게는 금박만 따로 모은 중량이 아니라 파쇄된 그림 조각 전체의 무게입니다. 금박이 있는 조각, 금색 안료가 들어간 조각, 색이 있는 바탕 조각, 금이 없어 보이는 종이 조각까지 전부 포함된 값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종이 자체도 꽤 두껍습니다. 대형 그림이었던 만큼 바탕재 무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분석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박이 남아있는 조각을 분석기로 찍어보면 샘플마다 수치가 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조각은 금이 30%대까지 잡히고 다른 조각은 10%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차이는 그림의 부분마다 금박의 상태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금 성분은 실제로 확인됐고 그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이제 공정을 통해 이 차이가 최종 회수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색 조각만 골라서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공정에 투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재료 속에는 큰 금박 조각도 있지만 작은 조각들 사이에 금박이 묻어있는 부분도 있고 금색 안료가 아주 얇게 들어간 조각도 계속 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큰 조각만 남기면 작업은 편해지지만 그림 전체에 흩어져 있던 미세한 금 성분이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들어온 0.69kg 전체를 공정에 투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회수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번 정리해 둔 그림들을 먼저 1차 질산 처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질산 처리는 금을 바로 녹여서 회수하는 단계라기보다 금 주변에 같이 섞여 있는 반응성 성분들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금박 재료라고 해도 금만 깔끔하게 들어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림 조각 안에는 금박층, 금색 안료, 접착층, 바탕재에서 나온 성분들이 함께 섞여 있고 분석 결과에서도 금 외에 여러 금속 성분들이 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질산으로 먼저 방해가 되는 성분들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2단계가 지나야 뒤쪽 공정에서 금이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재료를 보면 큰 금박 조각도 있었고 아주 작은 금색 조각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쇄된 그림 조각이다 보니 어떤 부분은 넓은 금박으로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얇은 금색 안료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의 부위마다 금이 표현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한 번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질산 처리에서는 반응을 무리하게 몰고 가기보다 재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천천히 잡아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산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과지를 준비하고 반응이 끝난 용액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질산의 반응에 빠져나온 성분들은 용액 쪽으로 내려가고 금박이나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잔사들은 여과지 위에 걸리게 됩니다. 이 여과지 위에 남는 잔사가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재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금박은 워낙 얇아서 큰 덩어리처럼 눈에 띄게 남기보다 아주 작은 조각이나 가벼운 입자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에 걸린 잔사, 용기 벽면에 붙은 잔여물,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여과가 끝나면 여과지 위에 남은 잔사를 다시 용기로 옮겨줍니다. 이때 잔사만 긁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과지까지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금박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입자들이 여과지 섬유 사이에 걸려 있을 수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잔류물도 여과지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건조를 해줍니다. 1차 질산 처리를 마친 잔사에는 아직 수분과 잔류 용액이 머금어져 있고 여과지와 바탕층에서 남은 찌꺼기들도 함께 엉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분을 빼주고 여과지와 잔사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겁니다. 건조가 진행되면 젖어있던 여과지는 점점 힘을 잃고 줄어들고 그 안에 붙어있던 고체 잔사들은 수분이 빠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피감이 있고 질척했던 잔사가 점점 가볍고 건조한 상태로 바뀌면서 다음 공정에 넣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바로 2차 질산 처리로 넘어갑니다. 1차 질산에서 한번 반응을 빼냈지만 이런 금박 재료는 표면 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조각도 워낙 다양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조된 잔사에 다시 2차 질산 처리를 진행해줍니다. 1차 작업이 전체적인 정리 단계였다면 2차 작업은 남아있는 성분들을 한 번 더 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 회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잔류 성분들이 추가로 빠져나오고 뒤쪽 공정으로 넘어갈 잔사가 더 깔끔해집니다. 2차 질산 처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여과를 진행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지는 용액과 여과지 위에 남는 잔사를 분리해주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재료 상태가 훨씬 정리된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여액에는 2차 질산 처리에서 빠져나온 성분들이 섞여 있고 여과지 위에는 다음 단계로 가져갈 잔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과지 위에 남은 이 잔사가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여과가 완료된 잔사를 여과지째로 반응 용기에 옮겨 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황수 처리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질산 처리를 2번 진행하면서 반응성 성분들을 먼저 줄여줬고 여과를 거치면서 용액 쪽으로 빠질 부분과 남길 부분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지금 반응 용기에 들어간 것은 그 과정을 지나고도 끝까지 남은 잔사입니다. 이 안에 금박에서 남은 금 성분, 금색 안료 쪽에서 따라온 미세한 성분,
그리고 여과지에 붙어있던 작은 입자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왕수 단계에서는 이 남은 금 성분을 용액 쪽으로 넘겨줍니다. 반응이 시작되면 용액 색이 변하고 갈색 연기가 발생하며 여과지와 잔사 쪽도 점점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여과지 위에 붙어있던 잔류물들이 용액과 직접 닿으면서 떨어져 나오고 잔사 안에 남아있던 금 성분도 왕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금이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기 위해선 여과지 사이에 붙어있던 미세한 잔사, 금박에서 떨어져 나온 얇은 입자, 금색 안료 쪽에 남아있던 성분들이 충분히 왕수와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여과지가 용액 안에서 충분히 풀어지고 잔사들이 왕수와 골고루 닿도록 반응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과지는 형태가 무너지고 그 안에 붙어있던 작은 입자들도 용액 속으로 풀려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여과지에 묻어있던 부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과지째로 반응 용기에 옮긴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왕수 반응은 더 이상 금 성분이 용액으로 넘어가는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진행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보였던 반응들이 점점 잦아듭니다. 이때 남아있는 곳의 잔사가 더 이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추가 반응도 거의 올라오지 않으면 왕수 처리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금박과 금색 안료 쪽에 남아있던 금 성분은 최대한 용액 쪽으로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왕수에 녹지 않은 불용성 잔사를 걸러내고 금이 들어간 용액을 다음 회수 단계로 넘기는 겁니다. 왕수 반응이 충분히 끝났으면 바로 여과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과에서 가져가야 할 대상은 아래로 빠지는 왕수 반응액입니다. 앞쪽 질산 여과에서는 여과지 위에 남는 잔사를 계속 가져갔지만 지금은 반대이죠. 금은 왕수와 반응하면서 용액 속에 이온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을 최대한 손실 없이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과지 위에 남는 잔사는 이제 금을 직접 가져갈 재료라기보다 앙수에 녹지 않고 남은 불용성 찌꺼기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잔사에도 금 용액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과가 끝난 뒤에는 잔사와 여과지에 남아있는 용액까지 충분히 씻어내서 아래로 받아낸 왕수 반응액과 함께 모아줍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조각 속에 있던 금을 용액으로 넘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용액 속에 숨어있는 금을 다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받아둔 용액들을 다시 반응 용기에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 용액에 요소를 투입합니다. 현재 이 용액 안에는 왕수에서 넘어온 금 성분과 함께 잔류산 성분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류산 성분을 안정시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질산성 반응이 환원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요소를 넣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을 다시 금속으로 꺼내기 전에 용액 상태를 한번 안정시켜주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 중화가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한 뒤 본격적으로 환원 과정을 진행합니다. 용액 안에 환원제를 넣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왕수 속에 들어있던 금이온이 환원제를 만나 전자를 받고 다시 금속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말로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용액 속에 흩어져 있던 금 성분이 아주 미세한 입자로 생기고 그 입자들이 점점 모이면서 바닥 쪽으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다만 환원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끝난 건 아닙니다. 환원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는 흩어져 있는 미세 입자들이 서로 뭉치도록 도와주는 응집제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금입자가 너무 가볍게 퍼져 있으면 여과나 세척 단계에서 다루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좀 더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모아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파쇄 그림 조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0.69kg의 그림 조각이었고 그 안에는 금박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금색 안료가 들어간 부분이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질산 처리로 주변 성분을 정리했고 왕수로 금을 용액에 넘겼고 이제 환원을 통해 다시 금속 금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금 입자를 실제로 회수하는 구간입니다. 환원과 음집까지 마무리된 용액을 마지막으로 여과지 위에 부어줍니다. 역과를 시작하면 용액은 아래로 빠지고 금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 입자들이 여과지 표면에 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역과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척을 함께 진행하면서 남아있는 산 성분과 용액에 녹아있던 불필요한 성분들을 빼주고 여과지 위에 흩어져 있는 금 입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세척을 하게 되면 미세한 입자들이 여과지를 통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살살 모아주는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넓게 퍼져 있던 입자들이 점점 한쪽으로 모이고 여과지 위에 짙은 갈색 계열의 젖은 침전물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환원된 금입니다. 세척이 충분히 끝나면 금 입자가 모여있는 여과지 부분만 따로 모아줍니다. 여과지 전체를 전부 가져가는 것보다 금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회수해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깔끔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과가 끝난 직후에 금 입자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질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용융하기도 어렵고 실제 양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건조를 해주면 불필요한 여과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젖어있던 금 입자들도 점점 가벼운 분말 상태로 바뀝니다. 다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건조된 금 입자는 말 그대로 입자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결과를 보려면 이 입자들을 하나로 녹여야 합니다. 건조가 끝난 금 입자를 용융 단계로 넘기겠습니다. 용융은 오늘 공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기부터는 반응을 더 일으키는 단계가 아니라 여과지 위에 모아둔 금 분말을 최종 결과물로 고정하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녹은 금은 넓게 퍼지기보다 스스로 한 점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양이 아주 많지 않아도 제대로 모이면 작은 알갱이처럼 노릇하게 잡힙니다. 용융이 끝나면 녹은 금을 주조틀에 붓고 충분히 식혀줍니다. 충분히 식힌 뒤 확인해 보면 오늘 작업의 결과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은 모였지만 표면이 조금 아쉬운 상태라 결과물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도가니에 옮겨 담고 짧게 재용융을 진행합니다. 열에 의해 한 번 더 녹으면서 좀 더 매끈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정리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용융까지 마친 후 충분히 굳혀주면 오늘 공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오늘 회수된 금의 최종 무게는 총 3.25g입니다. 처음 준비된 재료가 0.69kg, 그러니까 690g이었으니 전체 투입량 대비 회수율로 보면 약 0.471%입니다.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kg당 약 4.71g 정도가 되죠. 이 숫자는 꽤 재미있습니다.
화면에 보였던 금색 면적을 그대로 무게로 가져오면 훨씬 크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울이 보여준 값은 금박이라는 재료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금박은 넓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색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덜리는 두께가 아니라 표면입니다. 오늘 나온 3.25g은 그 화려했던 그림 조각 690g 안에서 실제 금속으로 남은 부분만 압축해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제 이 결과물을 분석기에 올려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 함량은 99.301%로 나왔습니다. 3.25g의 금 함량 99.301%를 적용하면 순금 기준으로는 약 3.23g 정도입니다. 캐럿으로 환산하면 약 23.8K 수준이니 금박에서 출발한 재료치고는 최종 금품위가 꽤 잘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오는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발트입니다. 금 분석 결과에서 코발트가 보이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오늘 재료가 그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그럴듯한 흔적입니다. 코발트는 미술 재료 쪽에서 파란색 계열 안료와 깊게 연결된 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발트 블루는 산화코발트와 산화알루미늄 계열의 파란 안료이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스말트라는 안료도 코발트를 포함한 유리 분말 계열입니다. 이번 파쇄물에도 파란색 조각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최종 분석에서 코발트가 잡힌 건 그림에 사용됐던 코발트계 안료 성분이 아주 미세하게 따라온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치고는 꽤 선명합니다. 그림에서는 장식이었던 금박이 공정을 거치고 나니 이렇게 하나의 금속 결과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파쇄된 그림 조각이었고 중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액 속 금이었고 마지막에는 저울 위에 올라가는 금이 됐습니다.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 우리가 따라간 건 이 그림 안에 숨어있던 실제 금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림에 들어간 금박에서 정말 금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회수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색이 보여도 실제 금인지 봐야 하고, 금이 확인돼도 회수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공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가 들어오면 먼저 보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숫자로 정리합니다. 말로만 가능하다 해서 끝내지 않고 실제 결과물과 분석값까지 남기는 것, 그게 저희 주 한국도시광산이 하는 일입니다. 전자스크랩, 도금품처럼 익숙한 재료도 있고 오늘처럼 파쇄된 그림 속 금박처럼 낯선 재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같습니다. 버려질 뻔한 재료 안에 남아있는 금속 가치를 끝까지 추적하고 회수 가능한 형태로 꺼내는 것. 오늘은 그 가치가 그림 조각 속에서 나왔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의뢰품, 최종 결과는 금 3.25g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이한 재료, 궁금한 재료, 과연 금이 나올지 애매한 재료들까지 실제 공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